각막 강화술은 꼭 해야 하나요? 각막 강화술 참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뭐 어떤 안과 갔더니 각막 강화술을 받으라 그랬고 어떤 안과 갔더니 각막 강화술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각막 강화술은 모든 환자한테 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각막이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조금 더 변하려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25살 넘으면은 각막이 변하려는 텐션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25살 이상은 절상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뭐 각막 강화술을 꼭 추천은 안 합니다. 하지만 연령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깎는 양인데요. 저는 몇 살이든 상관없이 깎아내는 양이 10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각막 강화술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각막이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두께를 따져볼게요. 근데 100을 깎으면 5분의 1이 지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막도 이렇게 많은 양이 깎여 나갔으면 그 안에서 모양을 다시 잡을 거란 말이죠. 이럴 때 엉뚱하게 모양을 잡지 않고 최대한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막 강화술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고도 근시여서 또는 고도 난시여서 깎아내야 되는 양이 많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각막 강화술을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각막이 선천적으로 얇은 분들이 있어요. 500 미만인 경우에는 각막을 깎아내는 양이 굉장히 적더라도 각막 자체가 두께가 얇기 때문에 약합니다, 남들보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받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어리신 분들, 제가 처음에 25살 이상이면 각막 강화술을 그렇게 추천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릴수록 각막이 이제 근시태행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각막 강화술을 하는 게 근시태행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인 경우에는 각막 강화술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강화술은 단순히 레이저를 깎고 나온 자리에 특수 용액인 리보플라빈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특수 레이저를 쐬가지고 각막 안에서 콜라겐이 서로 타이트닝, 결합을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말해주는데요. 추가적으로 뭐 절개나 다른 침습적인 아무 그런 도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안전하고요. 이것을 받는 목표는 근시태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각막이 얇은 경우에 각막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원추각막 같이. 그런 것을 막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당일 회복이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가 라식이나 라섹을 받으면 수술 당일 회복이 잘 안 되고 뭐 일주일씩 띄워서 휴식 기간을 가지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하면 스마일은 당일 회복이 정말 가능하다라고 아실 텐데요. 라식이나 라섹은 사실 각막 상피, 가장 겉에 있는 상피를 건들기 때문에 통증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 통증 신경은 겉에 가장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스마일은 겉을 절개를 2mm밖에, 한마디로 거의 손을 안 대고 눈 안쪽에서 해결을 해버리잖아요. 통증을 못 느끼는 안쪽을 건드리기 때문에 우선 통증이 없어서 뭐 눈물 나고 그런 거 수술받고 몇 시간 안에 다 좋아지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래서 당일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시력. 시력은 사실 수술받고 나서 그 안에 붓기가 조금 공기가 차 있거든요. 그게 두세 시간 지나면서 쑥 빠지면 그 뒤로 보는 게 잘 보입니다. 그게 스마일이 다른 시력 교정술보다 압도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일 회복이 정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과 음주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의학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의학적으로는 수술 후 최소 7일, 일주일 뒤부터 권장을 하는데, 이거는 저는 음주에는 꼭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알코올 먹는 자체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몸에서 수분 쫙 빼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는 눈물층이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건조증이 안 그래도 생길 수 있는데 술까지 마셔버린다? 악순환이겠죠. 그래서 수술하고 일주일은 절대 음주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운동은 여기에는 제가 좀 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운동 못하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죠.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수술하고 3일 뒤부터 헬스장 가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만 수술하고 3일 뒤부터 이제 무게를 치는 것보다는 무게를 조금 덜 치면서 고반복으로 가는 운동은 저는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무게를 본격적으로 치실 거면 그것도 일주일 이상은 지켜주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사실 시력교정술 부작용이 무서워서 수술이 망설여져요. 시력교정술 부작용으로 수술을 안 받는다, 이런 거 얘기할 시기는 저는 10년 전, 20년 전에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불안감 당연히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바빠도 검안 진료부터 수술 후의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집도하고요. 그리고 모든 환자가 같은 디자인으로 수술을 받는다? 저는 이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사실 각막이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 각막이 여유가 없느냐, 그리고 동공 사이즈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빗번짐도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어떤 분은 멀리 있는 걸 자주 보는 분이고, 심지어 추가로 나이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에 따라서 디자인이 진짜 다 다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 디자인 쪽에서는 정말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수술한 30대 중반, 40대 환자분들 중에 가까운 거 안 보인다고 컴플레인 한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0은 웬만하면 다 본다.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과 맞춘 1.0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디자인에 그만큼 한 분 한 분 다르게 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수술할 때 모든 한 분 한 분 라이프 스타일까지 챙겨서 디자인을 개인별로의 최고의 시력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